안녕하세요. 양현모 성형외과 양현모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0대 이후부터 눈꼬리가 좀 처지는 느낌이 난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눈꼬리 처짐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상안검 성형술 그리고 눈썹과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수술을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상안검 성형술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즉 속눈썹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눈썹과 거상술은 눈썹 바로 밑에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수술의 큰 차이점은 상안검 성형술은 얇은 피부를 제거해서 눈에 전체적으로 두꺼운 피부가 남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눈썹파 거상술은 두꺼운 부위의 피부를 제거해서 전체적으로 눈의 느낌이 얇은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두꺼운 눈의 피부 느낌과 얇은 눈의 피부 느낌은 비교해 보시면 얇은 눈이 훨씬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안검 성형술에 적합하신 분들은 그래서 피부가 얇고 지방이 튀어나온 것도 적고, 그런데 피부는 조금 늘어졌을 때 피부를 살짝 제거하는 정도가 제일 좋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으신데 상안검 성형술을 하시면 심하게 말을 하자면 수술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눈썹과 거상술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적합한 분을 고르자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넓고 눈꺼풀의 피부가 매우 두껍고 지방도 많고 이런 분에서 하시면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안검도 그렇고 눈썹 거상도 그렇고 약간 눈과 속눈썹 사이가 좀 멋진 분들이 저도 눈썹과 거상술을 했더니 좁아졌어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수술 전후 사진을 잘 비교해 보면은 눈썹을 치켜들어서 눈을 보시던 분들이 피부를 제거하면은 눈썹을 안 치켜들게 되지요. 치켜들던 피부가 사라졌으니까 눈을 이마를 써서 치켜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썹과 속눈썹이 좁아졌다고 말씀하시겠죠. 즉 눈썹을 치켜들던 사람은 실제 좁아진 게 아니고 눈썹을 치켜들지 않게 된 것인데 좁아졌다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치켜들지 않던 사람은 어떤 수술을 해도 좁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안검 성형술에서 피부를 과다하게 절제하면은 양쪽에 끝단이 우는 주름이 퍼져나갈 수가 있겠지요. 코 쪽으로 나가면은 콧등 주름이 될 수도 있고, 눈 밖으로 나가면 눈꺼풀 주름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안검 성형술에서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썹 거상술의 부작용이라면은 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절개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안검 성형술과 눈썹 거상술에서 처진 정도는 어떤 수술로도 원하는 만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썹 거상술은 면밀의 제한이 있고 상안검 성형술 제한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어진 만큼은 다 잘라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눈꺼풀의 피부는 속눈썹에서 눈썹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운 곳의 피부를 많이 제거하면 얇은 게 많이 남을 것이고요. 속눈썹에 가까운 부위에서, 즉 얇은 피부를 많이 제거하면 눈꺼풀은 두꺼운 게 많이 남겠지요. 그래서 얇은 게 많이 남느냐 두꺼운 게 많이 남느냐, 이거를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눈꺼풀 피부는 얇은 것이 보기가 좋죠. 그래서 대부분이 상안검 성형술보다는 눈썹파 거상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진 피부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취향들이 또 다양하십니다. 자연스러운 눈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한 듯한 눈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각 수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수술 후에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현모 성형외과의 양현모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